그러니까 제가 만약 기자라면은 예, 예. 당연히 정치적 이슈를 갖다 질문할 때 네. 문재인이 지금 USB도 북에다 줬고 예. 예? 네. 여적죄, 간첩죄 범한 행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왜 그거를 조사를 안 하셔? 예. 검사장님, 예. 어제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 10시부터 예. 용산대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예. 또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받았습니다. 예. 그 기자회견에 대한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떠한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글쎄요, 뭐 네. 대체로는 네. 그동안에 이제 좀 불명확했던 것들을 네. 명확하게 해주신 예.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예.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네.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 문제를 묻는 답변에 대해서 예. 대통령께서는 뭐 이 불통이라든지 뭐 예. 이런 네.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예. 떨어졌다고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네. 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저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네. 예. 네. 그게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은 네. 공정과 법치의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유우파에서 열심히 그렇습니다. 응원해서 당선되셨는데 예. 제일 지금 공정과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 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문제거든요. 아, 왜 예. 이 사람들을 네. 빨리 구속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조국은 2심까지 재판이 끝났고 네. 조만간 이제 3심에서 결정이 날 테고 네. 이재명이도 어쨌든 이제 11월 15일이면은 네.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네. 선고가 될 테니까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예. 선고가 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예.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고소고발도 여러 건 있었고 네. 그래도 전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한 예.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몇 건을 고발했는데 예. 고발인 조사만 하고 네. 피고발인 조사는 안 하고요. 피고발인 조사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재인만 구속한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지지율은 금방 뭐 40% 이상 뛸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8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네. 이제 그럼 국민들이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제가 문재인의 정체라든지 예. 또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든지 네. 예. 그렇게 문재인의 네. 그 죄상을 밝히는 책들을 예. 이제 몇 권을 냈었는데 예. 또 그동안에 예. 국민들이 네.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네. 그러면 문재인의 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총정리를 좀 해봐달라 네. 해가지고 저희가 네. 책을 또 냈습니다. 네. 이게 예. 지금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해가지고 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네. 이 사기쳐서 정권을 찬탈한 네. 수법을 18가지 하고 네. 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의 죄를 물을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이 정리해보니까 63가지나 되더라고요. 예. 그 63가지를 다 모아서 예. 이번 전에 이제 문재인의 정체를 썼던 장영관 씨가 네. 이게 직접 저수를 하고 예. 저는 감수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책을 냈는데 네. 마침 네.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네. 대통령께서 전혀 이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네. 이 문재인을 구속 안 한 데 있다는 거에서 전혀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강탈을 하고 그리고 종북 정권을 세운 촛불혁명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의 진실을 밝히는 책이 되겠군요. 그것도 되고 네. 문재인의 죄책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만 보면은 문재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체, 주사파의 본색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이 책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군요. 그렇죠. 문재인이 하여튼 죄를 전부 정리해놨습니다. 63가지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또 우리 검사님께서 장영관 작자랑 또 이거를 책을 또 이렇게 감수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께서 정말 그 외교 안보도 잘 하시고 그렇게 또 그리고 불통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소신과 고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한다고 보는데 제일 약점이
그 문재인을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동안에는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네. 수사를 회피해서 예. 못하는 걸로만 알고 있다가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시는데 네. 예. 전혀 문재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 좀 알려드렸으면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을 보니까요. 예. 기자 여러분들도 전혀 좀 우리 검사장님처럼 네네. 그런 역사적인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기자라면은 당연히 정치적 이슈를 갖다 질문할 때 네. 문재인이 지금 USB도 북에다 줬고 네? 여적죄, 간첩죄 범한 행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그걸 조사를 안 하시오? 이 얘기를 꼭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안 묻더라고요, 아무도. 기자들도 전부 네. 문재인하고 같은 편이어서 그런지 네. 그 얘기 꺼냈다가 진짜 문재인이 처벌 받게 될까봐 네. 그게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떻게 기자들도 질문을 안 하고 또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문재인을 왜 구속을 못하게 됐는지 이게 지금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수사를 회피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그냥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뭐 이제 검찰총장도 바뀌고 서울검사장도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사가 잘 돼서 조만간 처리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하시면은 대본의 지지율이 몇십 %는 뛸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으면요. 어떻게 그 새까만 후배들한테 그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불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솔직하게 내가 문재인의 사냥 깨고 문재인의 호위무사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지금 이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뜻과 달리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수사를 하느냐. 제가 이런 취지로 들었었거든요. 그럼 뭔가가 그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비겁하네요.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죠? 어쨌든 간에 답답한 것이 아니 그 문재인만 구속시키면은 지지율이 수십 % 금방 뛸 텐데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재인에 속았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지금 우선 이게 문재인이가 대통령제에 국민을 갖다 속인 게 18가지가 또 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북의 공산 괴뢰 집단이 쓰는 용어를 써서 마치 우리 국민을 아주 애민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여론 조작으로 당선이 됐고 거짓 조작으로 그동안 통치를 했던 문재인 모습. 그다음에 북한 헌법을 적용한 박근혜의 탄핵 실태, 뭐 그리고 뭐 촛불광란이 시민혁명이란 새빨간 거짓말 등등 해서 이런 정말 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던 18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있죠? 이게 지금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가 책의 정확한 제목입니다. 그 저자는요. 장영관 선생께서 저수를 했고 우리 고영주 검사장께서 감수를 직접 하신 책이니까 아마도 그 정확한 공산주의의 실태, 그다음에 문재인의 어떠한 범죄가 있었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이 책과 그다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100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간첩. 아니,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증거가 100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 지난번에 대통령에 대한 간첩에서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어저께 기자회견에 대해서 왜 지지율에 대해서 문재인을 구속 못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들이 아니 문재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마침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영주 검사장님께서 직접 어제 회견을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100%가 아니라 아마 100만 %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언론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이따가 제가 오후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저기 PC 좌파 언론만 베껴다가 보도했던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의 이런 만행을 규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럼 검사장님. 예. 자, 오늘은 이제 또 공안일기 시간이니까 예. 예? 오늘 좀 다양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동일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파악하듯이 완전히 종북 정권, 사실상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절대 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사실은 조직 원리가 공산당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이 그것도 가짜 김일성 김성주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이라고 세계와 더불어 맞습니다. 세계와 더불어 평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산당의 전략 전술하고 뭐 연관지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공산당 원리 중에 그 침투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공산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나 그런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에 침투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전을 분열 와해시키는 내부 거죠. 분열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거를 친공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침투 전술이라고도 하고 프렉치 전술이라고도 해서 그러니까 과거 지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해방 직후에도 건국 직후에도 김약수 국회 부의장이 북한의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약수가 하는 소리가 맨날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되고 뭐 이게 민족애가 해가 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북한의 프락치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그런 다른 소리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 또 과거에 이제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이 이제 1999년에 이제 해산을 하고 그때 이제 민혁당을 해산하는데 그때 이제 그 경기 남부위원회 이석기가 주도하던 경기 남부위원회는 해산을 안 하고 남아 있다가 경기 동부연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침투해서 경기 동부연합을 완전히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침공 조직으로 경기 남부연합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경기 남부연합이 또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가지고 민주노동당을 원래 이제 그 PD계를 갖다가 완전히 그거를 NL계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공작을 해서 내부를 이렇게 이렇게 혼란시키고 분열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힘을 못 쓰게 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 자체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든지 그런 게 침투 전술인데 아무래도 이 국힘당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니 그 공산 조직 쪽에서 침투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튼 요새 뭡니까 한동훈이 주변에 전부 지금 좌파들이 참모로 지금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중 의원연맹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비서실장한테는 김성동이라 경북 안동아인데 그 녀석도 보면은 부인이 중국인이에요. 조선족 출신에 장인은 공산당에 간부를 했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 국힘당 내부의 정보 자료가 매일마다 중국 공산당 통전부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겠냔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은밀하게 침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게 지금 한동훈이 알면서 내놓고 그거를 침투를 받은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침투 전술이 상당히 성공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한 소리가 지금 대부분의 국힘당, 국민의힘당
당원들은 안 그렇겠죠. 네.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소리를 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뭐가 다르냐 네.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비근한 예인데요. 국정원 내부에서도 중국 지역에 파견 나갔다가 중국의 국가안전부나 다른 정보기관으로부터 모종의 그 꼬투리가 잡히고 약점이 잡혀갖고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첩자가 돼서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대사관에 파견 나가면 법무부 같은 데도 법무협력관이 나가고 뭐 또 재정부에서도 나가고 뭐 산자부에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부처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현지화가 안 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현지법에 걸려서 요즘 같은 반간첩법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런 그들이 파놓은 그 덫에 걸려갖고 지금도 국내 돌아와서도 그 첩자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간첩죄 같은 경우도 꼭 북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첩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절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도 그 형법 개정을 저기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 무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국으로 바꿔서 적국이 아닌 이게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를 위한 간첩행위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저희 공약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